겨울밤의 찬바람이 병원 유리문을 때리던 그날 밤, 김말순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은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환자들이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의료진 파업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화면 속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국 주요 병원 의사들의 파업이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접수대로 다가간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며 기계적으로 정보를 입력했고, 할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안 계셔서 최소한 서너 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저기 구석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직원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화장실 옆 찬바람이 들어오는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묵묵히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으며 옆 화장실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보험증과 함께 접어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지만 말순 할머니는 소리내어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중년 남성은 노모를 부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친구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지만 말순 할머니만은 홀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얇은 겨울 코트를 더욱 여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은 하나둘 진료를 받고 나가거나 입원실로 옮겨졌지만 구석에 앉은 노인 한 명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응급실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몇 명의 간호사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조용한 대기실에 은근히 퍼져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앉아 있는데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던데 이런 날 괜히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네. 한 간호사의 말에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같은 때 진짜 응급한 환자들도 못 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외로워서 오시는 경우도 많다잖아요. 말순 할머니의 귀에도 그 대화가 들렸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이제 왼쪽 팔까지 퍼져나가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나 항의할 힘도,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도 말순 할머니를 힐끔거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은 할머니의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운동화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말순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과 움직임을 느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들고 대기실을 지나가다가 말순 할머니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안 들어가셨어요? 보호자는 언제 오시나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혼자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오셨으면 좀 곤란한데 혹시 연락할 가족분은 없으세요? 입원이라도 하시게 되면 보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딸이 미국에 있고 아들은 지방에 있어요. 새벽에 깨우기 미안해서.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그럼 일단 더 기다리셔야겠네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정말 없어서요. 라고 말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실은 더욱 춥고 쓸쓸해졌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자판기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물병을 꺼내 목을 축였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메마른 목을 적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자 말순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누군가 나를 불러주겠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의 밤은 아직도 길고 차가웠으며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반 응급실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앞에 급정거하더니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황급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의식 없고 다발성 외상에 내부 출혈 의심됩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에 응급실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심한 외상이 보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젊은 여성은 환자의 아내인 듯 했는데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아이 아빠예요. 제발요. 간호사들이 서둘러 환자를 처치실로 옮기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직 의사는 단 1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다른 중환자를 보느라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인턴 2명과 레지던트 1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인턴은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 수액을 더 연결하고, 아니,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가 나서려 했지만 그 역시 이런 중증 외상 환자를 혼자 처치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를 불러야 하는데 다 파업 중이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의료진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환자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환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심정지 올 것 같은데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처치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턴 1명은 전화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새벽 시간에 응답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다른 인턴은 의학 교과서를 뒤적이며 처치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실제 상황 앞에서 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처치실 밖에서 계속 울부짖었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규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처치실 쪽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이러다가 환자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구석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치실의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의료진의 당황한 모습, 점점 낮아지는 심전도 소리, 젊은 아내의 울부짖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동자가 처치실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의료진의 혼란스러운 움직임, 각종 의료기기들의 알람 소리, 그리고 점점 위독해지는 환자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김말수는 이 나라 최초의 여성 흉부외과 전문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거쳐 돌아온 그녀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심장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황금손이라 불렀고 환자들은 그녀를 생명의 은인이라 칭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그녀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전설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전체가 정전이 된 상황에서도 손전등 불빛만으로 응급 개흉수를 성공시켰고 의료 장비가 부족한 오지에서도 즉석에서 만든 도구로 환자를 살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후배 의사들은 김 교수님이 계시면 어떤 환자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에게 다른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고 두 아이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병원과 가정을 오가며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그녀는 의사 가운을 벗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은퇴를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지만 그녀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은퇴 후 1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큰딸은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고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되어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안부를 묻고 용돈을 보내왔지만 말순 할머니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수술실의 무영등 아래서 메스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의 그 벅찬 감동, 수술을 마치고 나와 보호자에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그 뿌듯함.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는 그저 작은 원룸에 홀로 사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녀가 한때 이 나라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였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만 보고 그저 돈 없는 노인으로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시선이 다시 처치실로 향했습니다. 젊은 인턴이 떨리는 손으로 기관 삭관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메스를 잡고 있는 것처럼
오래전 수천 번 반복했던 그 동작들이 근육의 기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그 절박한 사명감이 늙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처치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사관이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인턴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렸습니다. 환자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는 위험 신호를 계속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가 대신 시도해 보았지만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려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심정지 올 것 같아요. CPR 준비하세요. 수간호사가 소리쳤지만 젊은 의료진들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인턴은 에피네프린을 준비하다가 앰플을 떨어뜨렸고 다른 간호사는 제세동기를 가져오다가 코드가 엉켜 허둥거렸습니다. 체계적인 응급처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가 각자 무언가를 하려고만 했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처치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고 아이는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더욱 크게 울어댔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나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어. 의사 면허는 있지만 15년이나 현장을 떠나 있었는데 또한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섰다가 실패한다면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무엇보다 저 젊은 의료진들이 갑자기 나타난 노인의 지시를 따를까? 그들은 자신을 그저 주제넘은 할머니로 여기지 않을까? 그러나 처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맥박이 느려지고 있어요. 섬액이에요. 혈압이 측정이 안 돼요. 뇌에 산소가 안 가면 몇 분 안에. 의료진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환자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순 할머니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여전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였습니다. 수술실에서 당당하게 지시를 내리던 젊은 날의 자신과 지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늙은 자신이 대비되었습니다. 나는 의사였어. 아니, 나는 여전히 의사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맹세는 은퇴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처치실에서 가장 두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정지입니다. CPR 시작. 하지만 당황한 인턴의 흉부압박 자세는 엉망이었고 리듬도 맞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스프링처럼 의자에서 튀어올랐습니다. 멈추세요. 말순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이 펴졌고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처치실로 향했고 당황한 간호사가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기도 확보가 먼저입니다. 삭관 각도가 잘못됐어요. 환자 머리를 더 젖히고 턱을 앞으로 당기세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수술실을 지휘했던 그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습니다. 엠부백 준비하고 산소 100%로 설정하세요. 심장 압박은 제가 하겠습니다. 젊은 인턴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 누구세요? 여기는 관계자 외에는 하고 말하려 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미 환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정확한 위치를 짚었고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의 완벽한 자세로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깊이는 5cm 30번 압박 기억하세요. 그녀의 정확한 의학 용어와 능숙한 동작에 의료진들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수간호사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시대로 하세요. 빨리. 간호사의 외침에 다른 의료진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흉부 압박을 하면서도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정맥 주사 3분마다 반복하세요. 그리고 혈관 확보 라인 하나 더 만들어요. 지혈이 안 되는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녀의 지시는 물 흐르듯 이어졌고 혼란스러웠던 처치실이 순식간에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레지던트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려 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지금은 환자가 먼저입니다. 심전도 리듬 확인하세요. 제세동 필요하면 200줄로 준비하고요. 2분, 3분, 4분. 말순 할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압박 리듬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리듬 체크. 말순 할머니가 외쳤고 모두가 환자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한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제세동기 충전. 모두 물러나세요. 말순 할머니가 능숙하게 패드를 잡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성기 시절의 외과 의사 그 자체였습니다.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고 환자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직선이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자발순환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환호성에 처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요. 승합제 준비하고 수액 속도 조절하세요.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바로 찍어서 혈흉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계속되었고 의료진들은 이제 망설임 없이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처치실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나타난 이 노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남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도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석에서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던 그 할머니가 지금은 응급실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대체 누구야? 의사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순 할머니는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산소 포화도도 9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모든 수치를 확인하며 세심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결과 나왔습니다. 한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젊은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상까지 포착했습니다. 왼쪽 폐에 소량의 혈흉이 있네요. 아직 흉관 삽입까지는 필요 없지만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늑골 골절도 3군데 보이는데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어 보입니다. 레지던트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말순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이죠. 이런 사진을 수만 장은 봤으니까요. 그때 뒤늦게 도착한 당직 전문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심정지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환자가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처치를 한 거죠? 수간호사가 말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다 하셨어요. 정말 교과서적인 응급 처치였습니다. 전문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차트와 각종 수치를 확인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처치인데요. 골든 타임 내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정됐으니 인계하겠습니다. 앞으로 6시간이 고비일 테니 집중 관찰하시고 의식이 돌아오면 신경학적 검사 바로 하세요. 저산소증이 있었으니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가 처치실을 나가려 하자 젊은 인턴이 급히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지. 말순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저도 의사였어요. 응급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말순 할머니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그녀는 울며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남편분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젊고 체력이 좋아서 회복도 빠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병원에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국립대병원 흉부외과에 있었습니다.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순간 나이든 수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김말순 교수님이세요? 전설의 그 김말순 교수님? 그녀의 말에 다른 의료진들도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간호사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분이세요? 우리나라 최초 여성 흉부외과 교수님. 말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응급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물론 대기실의 환자들까지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이 살아있었구나.
그런 대단한 분이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야? 전문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말순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파업 중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중요한 건 환자가 살았다는 거죠.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다시 대기실 구석 의자로 돌아가려 했지만 의료진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수간호사가 정중하게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젊은 전문의가 말순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교수님, 협심증 증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 병원 다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전문의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왜 아프신데 연락을 안 하셨어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깜짝 놀라서 왔잖아요. 뒤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 속에서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아프신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갑작스런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엄마는 영웅이세요.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죄송해요. 이때 뜻밖의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구한 환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와 아이가 함께였습니다. 환자는 아직 말하기 힘들어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천사 할머니께라고 쓰여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할머니가 날개를 달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를 살려주셨대요. 감사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말순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응급실의 의료진들도 한 명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녀를 무시했던 접수 직원도 와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뒷담화를 했던 간호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들을 모두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파업으로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녀의 너그러운 말에 많은 이들이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병원장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 교수님,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송구합니다. 저희 병원의 명예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물론 모든 것을 병원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의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모두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말순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차가 떠난 후에도 의료진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단순히 의술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며칠 후, 이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응급실의 기적 75세 은퇴 교수의 생명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자주 찾아왔고 그녀가 구한 환자 가족도 가끔 들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김말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은퇴한 의료진을 존중하고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대하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응급실 한쪽 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생명 앞에 나이도 재산도 없다. 김말순 교수. 말순 할머니의 그날 밤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가치를 일깨우고 무너진 존중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의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노인의 존재 가치를 온 세상에 증명한 밤이었습니다. 인력난인 응급실의 상황 속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의사인 말순의 도움으로 생명을 되찾은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